오늘 영화 뭐죠, 봉우리? 뭐였지? 야, 이씨 진짜. 뭐였지?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 분노에 휩싸이게 하지 마.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 그건 노래야. 유튜브. 아, 네. 블러디 썬데이라는 영화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영화의 감독이 이 영화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폴 그린그래스.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본 시리즈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자, 피해 일요일.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일.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 그냥 아일랜드? 북. 맞다. 질문. 그래서 북아일랜드하고 그냥 아일랜드 차이 뭐예요? 당연히. 와. 북쪽에 있고. 뭐라고? 북쪽에 있고 그 밑에 있고. 남아일랜드? 그렇게 부르진 않더라고요. 자, 아일랜드는 EU 소속이고요. 예. 네, 북아일랜드는 영국이랑 같이 나갔습니다. 왜 영국이랑 같이 나갔어요? 영국 소속이에요. 그렇죠. 네, UK 소속이에요. 네,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네, 이렇게 이제 잉글랜드랑 같이 UK 소속이고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고. 북아일랜드가 이제 그냥 아일랜드가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네. 거기서 탈퇴했죠. 맞아요. 북아일랜드가. 그래서 영국령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북아일랜드가 돌아간 게 아니라 네. 북아일랜드가 남은 거죠. 남은 거구나. 네. 빠져나가진 않고. 네. 아일랜드 전체가 독립하려고 했었던 것이나 북아일랜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전통상 네. 그 유니언이스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유나이티드 킹덤의 그 유니언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고 거기가 영국의 성공회죠.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회가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카톨릭이거든요, 아일랜드. 네네네. 잉글랜드 사람도 많이 이주했고. 예.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사실 있어요. 같은 아이리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생긴 문제가 큽니다. 네,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일랜드도 아니고 반 영국 반 아일랜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그렇죠. 민족적으로는 아이리쉬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한 영향력 범위에 있고 사실 잉글랜드가 의도적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북아일랜드가 자기들 나름대로 순조롭게 식민지가 됐으면 그거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사실 아일랜드 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일랜드 전체를 다 제대로 점령하기는 어려우니까 목적의식적으로 벨파스트라고 하는 거기 주도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신교도들을 유포시킨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 미국에 이민 갔던 그러니까 대기금 피해서 넘어갔던 아일랜드인들이 이탈리아 걔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싸우는 장소가 성당이었대요. 그렇죠. 같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성당은 같이 써야 되거든.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어쨌든 그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정말 끔찍한 일에 대한 영화고요.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그러니까 본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 소위 굉장히 그 자기 시그니처 무브라고 할 수 있는 핸드헬드 촬영 기법이 흔들흔들. 이 영화에서 최초로 사용이 됐고요. 뭐 영화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해 일요일 사건 그대로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일단 배경적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아일랜드 역사 생소하니까. 네. 일단 요거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화는 좋아해도 역사 공부는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계 정치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평화 집회와 행진을 기획을 하죠.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68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인가요? 네. 수사한 놈은 그냥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대형, 집회와 행진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죠. 그리고 어느 시위나 그렇다시피, 약간의 영웅심에 들떠서 참여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예. 그 젊은이들을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이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집회와 행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중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잉글랜드 경찰청. 뭐 사실은 이제 UK이긴 한데 영국의 이제 본토에 있는. 이제 얘네들이 집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마치 기회만 보고 있는 사람들 같아. 이것들을 한번 때려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지? 좋아, 요건 찬스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병력 배치를 하는 걸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이걸 똑같은 비중으로 보여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굉장히 충실하게 그리는 거죠. 네. 역사적 사실로서
영국 경찰은 이걸 이미 폭력적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네. 다만 그 폭력적인 것에 정확한 범위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이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죠. 정확한 지시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압해라 정도만 해놓고 네. 구체적인 지시는 없는 상황이었군요. 실탄을 차고 진압을 해라. 와, 실탄까지 찼어? 네, 그리고 사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공중에 대고 쏘고 고무탄을 사용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네. 자,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풀 버전이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그 고지할 때도 써놨는데요. 네. 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블러디 선데이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네. 아주 좋은 영상 화질로 공개되어 720p로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자막이 있던가요, 교수님? 자막은 영어 자막으로. 네. 그럼 교수님밖에 못 보잖아요. 아니 유튜브 자동 자막 달리지 않나? 그러니까 영어 자막이 있고요. 네. 영어 자막이 그러니까 자막이 아예 없고, 네. 그냥 그 자막을 켜면 네, 영어 자막이 나오고 아마 그 자동 한국 번역 형식으로 아마 될 거예요. 아, 물론 제대로 번역은 안 되지만. 네.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바람에 다시 한번 봤는데 어쨌든 그 유튜브 번역이 좀 보면 짜증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벌어지고 행진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경찰들의 대응이 초반에는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보고 있다가 이제 이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어놓은 그 선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한 명이 발포를 해버립니다. 보통 근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을 쏘는 과정이 보통 이렇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을 맞은 사람의 지인이었던 사람 중에 재수없게도 권총을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3발인가를 진압군을 향해서 발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면전이 돼버린 거죠. 닥치는 대로 총을 쏘기 시작하고, 게릴라 작전, 마치 MBC,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매복 작전처럼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사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영화가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끝이 아니고요. 진짜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했던 게 이 일의 뒷수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열받죠. 네. 봉우리 뒷수습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예상은 가는데요. 제대로 처벌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사람 죽인 그 공권력에 대해서. 일단 이 진압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군사들을 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미 그 전에 그 부대 안에서 입을 다 맞춘 상태고 먼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굴었고 먼저 총을 발사했고 그 총에 우리 진압군이 맞았고 그런 것까지 거기에 대응 사격을 했다. 이건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똑같죠. 네. 그리고 그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소위 이제 장교급들은 1계급 특진, 영국 여왕 특진했어요? 네. 영국 여왕으로부터 훈장 하사. 와. 근데 그러면 영국의 승리로 끝난 것 같잖아요. 꼭?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북아일랜드의 수많은 청년들이 IRA,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RA는 그 미국 반도체 그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일랜드 독립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장항쟁 조직에 이제 되는 거죠. 아일랜드 무장항쟁 조직을 다룬 영화 헐리우드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추천드리고 수많은 청년들과 소년들이 이 IRA에 투신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사건에 대한 보복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영국을 향해서? 네. 그렇죠.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의 뭐 사촌인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폭사하는 말에 죽는 일도 생겨요. 네. 거기 뭐라고 쓰여있냐 그러면 지금 죽은 네 친척 블러디 선데이의 아일랜드인이다. 이네 모습이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결국엔 피가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힌 거예요. 그렇게 증오가 증오를 타고 다시 증오로 변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영화 거기까지 보여줘요?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IRA에 투신을 했다. 거기까지는 보여주는구나. 네. 와, 대단한 영화구나. 그 역사적 결과가 뭐로 이어졌나라고 하는 거 그냥 딱 보여주고 끝내는 거죠.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그걸 곱씹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 궁금해지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네. 힘들다. 수고했어요. 네.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일인데 많은 청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아일랜드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IRA라고. 아일랜드로 갔다는 게 아니고. 아일랜드 저항군에 갔다는 거죠. 무장 독립군. 네. 뭐 일각의 시각에서는 테러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쪽의 시각에서는 독립을 위한 무장 항쟁을 하는 단체. 근데 주로 하는 행동들은 테러리즘을 하죠. 네. 영국 본토를 공격하거나 벨파스트 근처에 있는 이제 서로 대치되는 지역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뭔가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또 정치인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뭔가 보복적인 테러 행위를 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아일랜드까지는 아니고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북아일랜드의 독립. 확 이렇게 가버렸다 청년들이. 독립이 되진 않았어도. 엄청난 반발과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잉글랜드군, 그러니까 영국군이 총을 쏴서 죽은 시위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영국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에 어차피 또 그 비슷한 과정을 겪고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만 북아일랜드는 스스로가 남은 거거든요. 유니언리스트 전통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스스로 남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일랜드가 사실 북아일랜드를 끌어들여서 독립적인 아일랜드를 만들 수가 실패한 거야. 그렇지. 그거는 영국의 탄압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북아일랜드하고 이제 아일랜드 사이에 이 문화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아일랜드 공화국 사람들 북아일랜드 사람은 약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왜 나갔냐? 그러니까 나갔다기보다는 왜 남았냐지. 북아일랜드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봉구리한테 뭐 지도라도 하나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계속 실시간으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헷갈리지.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 그 시빌 라이트라고 거기 뒤에 보면 붙어 있었거든요. 그 데모하는 사람들 나왔을 때. 그거는 독립이 아니라 민권 운동이었어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그냥 민권 운동이었다고. 근데 그 민권 운동이 잔혹하게 진압당하면서 독립 운동으로 바뀐 겁니다. 안 그랬다면 안 그랬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행진하고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때려잡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IRA라고 하는 되게 무장항쟁 조직이 생기고 내내 영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동시에 진페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독립을 추구하는 독자적 정당이 생겨나고 그게 북아일랜드의 가장 지배적인 정당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파국을 갖고 왔네요. 그렇죠. 진짜. 이게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이 2000년인가 2002년인가 그래요. 2002년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 사실은 결국 제가 이제 제목에 설명에도 써놨지만 결국 잉글랜드에 기반을 둔 사람들 물론 아이리시하고 잉글리시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만든 제작사 그라나다라는 필름이라는 데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영국 방송사이자 영화 재벌이에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렇잖아.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 역사적인 어떤 아픔이자 상처이자 그쵸. 약간 또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런던 개봉이 나중에 됐거든요. 사실 거부감도 있었을 거라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들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어쨌든 본토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제 펼칠 수 있게 된 게 뭘까? 이게 노동당 정부의 집권 덕분에 가능했어요. 1997년에 집권하고 나서 블레어 정부가 북아일랜드와의 화해 정책을 씁니다. 테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야? 자치권을 대폭 줘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독립의회를 만들어주고 북아일랜드에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북아일랜드 사실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굉장히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연합처럼 이제 사니까 유럽연합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사이에 중간에 국경이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게 그냥 다 뚫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나라 같은 느낌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오히려 유럽연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생긴 뭔가 약간 화해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럼 그 화해 효과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런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그렇죠. 시선이 느껴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거구나. 이런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진정한 화해의 방식이죠. 그렇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진실을 같이 확인하자 이거지. 실제로 블레어가 뭐 부시의 푸드리니 뭐니 이런 식의 욕 많이 들었지만 그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랬고요. 굉장히 훌륭한 그래도 영국 정치인이었어요. 그 정치인 중에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게 뭐냐? 바로 이 화해 정책입니다. 이거 그 사람 아니었으면 사실 이거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도 못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있어서 아픈 손가락 내지 위험 분자였지.
그러면은 물론 지금도 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조금 뭐 문화적 차이라든가 긴장 관계가 북아일랜드뿐만 아니고 아일랜드하고도 심지어 지금 아예 다른 나라니까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막 그렇게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 이상 유혈 사태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잘 그냥 한 나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데에 있어서는 블레어 총리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한 거죠. 사실 그때만 해도 테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거기에 보면 벽이 이렇게 있거든. 벨파스트에 보면 그 마치 팔레스타인, 어떤 분이 팔레스타인 얘기했는데 팔레스타인 거주지하고 이스라엘 거주지를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맨날 총을 들고 군인들이 특수부대가 지나다니고 있어요. 잘 보냈네. 영국 특수부대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아, 장난 아니죠, 걔들. MI6 뭐 이런 분들인가? MI6 첩보. 정보고요. 영국 특수부대가 가혹한 훈련이랑 생존 훈련 같은 거 가혹하게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 IRA는 지금도 혹시 있습니까? 아일랜드는 실제로는 사실상 해체됐고요. 진페인이라고 하는 정당이 약간 이거는 살짝 뭐랄까 굉장히 과격파 정당이에요. 강성 정당이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자치권을 거의 획득하는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힘이 약해졌어요, 많이. 진페인이. 그러니까 분리주의 운동의 힘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북아일랜드 안에서? 사실 분리주의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아일랜드 사람한테는 나쁜 말일 수도 있죠. 저기는 독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본토 입장에서는 분리주의거든. 이거 두 가지는 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게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들을 탄압하고 이들의 민권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면서 딱 해가지고 때리고 하면서 훨씬 더 큰 위험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들에게 많은 자치권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를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폭력이 사라지는 거야. SAS구나. 북한이래. 영국 특수부대가 SAS 맞습니까? 네. SES가 아니죠.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단해. 아주 아는 것도 많아.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SAS 더 록이라는 영화에서 숀 코네리가 SAS 출신으로 나오죠. 근데 참 영국이란 나라는 신기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한때는 지금은 거의 그렇지도 않지만 한때는 또 사실 노동자들의 나라였죠. 그런 영화가 또 많아. 신기하게. 그렇죠. 그런 나라라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 문화가 발달한 또 나라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라였는데 가장 심각하게 노동자를 때려잡았어요. 90년대 넘어오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건 이제 저기 누가 90년대 2000년대는 안 그랬고. 대처. 70년대인가 그럼? 70년대 말에서 후반? 80년대 중반 정도까지. 90년대도 오면 블레어 총리였구나.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나라 구성도 저는 아직도 영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나라가 나도 4개야. 신기하기는 해. 안에 나라가 4개예요. 같은 나라라는 거야. 뭐야? 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네이션이 나라의 뜻도 있지만 민족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처럼 주도 아니야. 그래서 합쳐서 연방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치권을 최대한 준 게 블레어 정부였던 거예요. 이 지금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별개의 민족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통합 정책이 사용되던 나라. 그래서 더 거부감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자꾸 영어랑 상관없는 아니 좋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회담에서는 그냥 UK로 나가고 또 어떤 회담에서는 따로 자기네들 대표 총리들 다 따로 나가고. 어떤 회담에서 그래요? 몰라요. 알아요. 월드컵 축구 대회.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대회 관계선 당연히 다 UK로 나갑니까? UK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UK로 나갈 때 대표는 어떻게 뽑아요? 그거는 거기 알아서 합니까? 총리죠. UK의 총리인데 그 UK 총리가 어떤 거냐면 잉글랜드 의회, 잉글랜드가 가장 인구가 많고 그렇구나. 잉글랜드 의회의 대표자죠. 그리고 잉글랜드를 제외한 다른 데는 자치의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자치의회는 따로 있고요. 잉글랜드에 있는 UK 의회에 또 의원도 또 보내요. 자치의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치의회는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신기하다.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 각 나라마다 그냥 나라라고 할게요. 그 4개의 나라마다 자치의회가 다 있고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UK 의회가 있는 거죠. 통합의회가 있고 여기 자치의회에서 이 통합의회로 의원들을 보낸다. 정확히 말하면 잉글랜드만 자치의회가 없는 거예요. 잉글랜드가 그 UK 의회로 기능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정말 신기하다. 남의 나라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더럽게 복잡해. 엄청난 역사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왜냐면 우리는 역사가 단절이 되기 심했던 나라지만 얘는 영국이 역사가 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로 외교나 국방권은 당연히 이제 영국 단위로 행사하고. 그렇죠.
대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는 스코틀랜드는 대학 4년 다니고 막 잉글랜드 3년 다니고 이런 식이에요. 네. 교육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은 자치권의 일부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또 신기했던 게 경제 때문에 EU 한창 EU 나간다 만다 할 때 그때 보면은 4개 나라가 다 자기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EU랑 각자 협상을 해요. 예.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원래 자기네는 안 나간다 그랬어 막 그런 소리도 했었어요. 예. 북아일랜드는 굉장한 이득을 얻었던. 자기네는 또 약간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다고 보니까. 낙후돼 있고 왜냐하면 아일랜드하고는 다시 국경 세워야 되거든.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UK인 줄 알았더니 다 따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안 나간다 그러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그러는 건 아니겠네. 그러니까 경제 교육 같은 거는 나름 협상을 해서 자치권을 줬겠죠. 축구는 자연스럽게 FA가 따로 생긴 거고 교육이나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EU와 따로 협상하는 거는 그게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각 네이션이 다 정해져 있는 룰대로 하는 거겠죠. 저기 보면 이제 성문헌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단일한 게 제정되는 헌법이 없을 뿐이지 헌법 기능을 하는 상위법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법에 약간 위계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자치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치의회 구성을 위한 법률이 있어요. 예. 그거는 거의 헌법 기능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주권을 나눠주는 행동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보수당 정부 말기부터 해서 노동당 정부로 넘어오는 약 한 1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거를 굉장히 많은 협상들을 거쳐서 왜냐면 자꾸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헌법에 가까운 권한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아, 참 신기하네. 우리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코너 만들면 안 됩니까? 갑자기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지난번에 했던 그 외교관에서 보면 그 MI6 건물이 건너편에서 보이는 템즈강 옆에서 둘이 외교관이 정보원들이 만나는 게 나와요. CIA하고 MI6. 네. 그러면서 니네 건물 막 놀리는 장면. 맞아. 니네 건물 구려. 강 옆에 막 유원지야 뭐야? 노출돼 있고 저기 뭐야 막 건물도 되게 구려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은 거긴 하거든. 옛날에 있던 데서 빠져가지고 그런 이제 깨알 농담들이 있죠.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근데 이렇게 우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가 문화유산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누적된 힘이에요. 누적된 힘. 네. 아일랜드 출신 U2라는 밴드가 전 세계에서 투어 수익을 가장 높게 올리는 밴드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한 번 투어 했다면 난리가 나요. 그 U2의 보컬인 보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 운동가 중에 하나잖아요. 11시 50분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 블러디 선데이는요 영화가 보이는 게 다예요. 뭐 더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역사적 사실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 우리나라 감독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들 때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987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영화긴 하죠.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장면들을 사실은 다큐멘타이즈도 잘 못하고 드라마타이즈도 잘 못하는. 드라마타이즈가 좀 중간에 약했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많이 억압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눈치라는 게 양쪽 다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되게 다이내믹하게 잘 그리잖아요. 사실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너무 재밌어.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영화 이제 이니시얼 벤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에 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이게 사실은 그 북아일랜드 분쟁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 온갖 그 은유와 막 메타포로 점철돼 있어가지고요.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아까 켄 로치 감독의 보르바치를 흔드는 바람을 추천드린 겁니다. 이 영화도 되게 상징적이지만 되게 재밌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영화들 사실 이제 이런 얘기 영화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야 뭐 우리나라 저기 뭐 역사도 제대로 안 밝혀진 게 많은데 뭘 남의 나라 역사까지 이런 게 다 문화적 배경적 지식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쌓아가는 게 그래야지 훨씬 더 그 컨텐츠를 편견 없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주, 우리가 가져온 민주화 항쟁의 역사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술가라든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굉장한 의무감도 줬고 영감도 준 거잖아요. 덕분에 그걸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르바스 흔드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화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냥 다 봐야 되는 엄지척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저는 지금의 이제 그 어떤 정부가 보여주는 정말로 저열함 문제 있음. 단지 노조 파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화시키고 있는 거. 저는 이거를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되게 왜 어려운 말로 이거를 약간 상승시킨다, 상향시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승화한다 그러잖아요. 승화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많은 고민이 나오고 많은 사색이 나오고 그 승화가 쌓여야 사회가 후퇴를 훨씬 덜 하거든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나마라도 좀 덜 후퇴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나 대중문화나 이런 쪽이 그래도 많이 버텨주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정서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일베가 시대 정신을 만들어요. 네. 일베 영화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보수 쪽이나 저는 보수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되게 극단주의 우파라든가 이런 데 쪽이 권력을 잡거나 이러면 맨날 이 문화재 쪽이 좌파가 장악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윤석열차 맨날 뭐라 이게 하고. 사실은 좌파가 잡은 게 아니라 네. 리버럴이 잡은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리버럴이 원래 아트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예술가들은 대부분 리버럴이에요. 제가 교양대학을 만들겠다. 리버럴 아트 칼리즘이다 그게. 네. 그냥 단지 예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교양이에요 원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역사적 진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의식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지식세계를 좌지우지해요. 이게 있지 않으면 돈은 언제나 그들이 많아요. 그렇죠. 권력도 대부분 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지금 다 트럼피즘과 유사한 거 파시즘이 있고 또 굉장한 포퓰리즘도 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후퇴했다 또 이제 올라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영역이라든가 좀 그래도 지식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한 200~300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극단주의적 사고 그리고 막 정말로 일배적 사고 네.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았던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적어도. 쪽팔리거든. 예. 앞에 나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위험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약간 권력자들이 하는 말이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베 희롱 조롱 문화 희화화 문화, 그렇죠? 이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등장, 온라인에서 이런 페페 같은 거,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페페 가지고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되게 잘 만들어집니다. 페페가 어떻게 하다가 우파들의 보수 우파들의 미국 우파들의 그것도 우파도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그냥 대극단주의 우파들의 떨어지는 잘못된 밈으로 희생되었나 이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온라인 문화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수준 낮은 문화의 점염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지난 300년간의 근대 역사에서 없었던 현상입니다. 네. 한 번도 문화적으로는 적어도 리버럴한 태도, 진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진 적이 없어요.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이거 절대로 놓칠 수 없죠. 네. 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것까지 침식당하면 굉장히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진보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영화인들이 힘내서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 그리고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 뭐 또 광주 얘기냐 지겹다. 뭐가 지겨워? 몇 번이나 봤다고. 몇 번이나 제대로 된 영화가 나왔다고 벌써 지겨워.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1987 같은 영화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 동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정한 영화가 또 나와야 돼요. 그렇지. 네. 한국에서도 폴 그린그래스가 나와야 되고요. 맞아. 그런 감독들이 헐리우드 진출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현대사에 영화로 솔직히 못 만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렇지. 영화로 만들어야 될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보도연맹 사건 가지고 영화 만들어줬나요? 안 줬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몇 개나 만들었다고. 맞아. 뭐 벌써 지겹대. 니네가 몇 편이나 봤다고. 광주 아직도 진상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웃기고 앉았어 아주. 그러면서 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걔네는 지네 문화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울고 먹으면서 막 과잉하고 막 과장해가지고 인기 얻은 거라고 이런 또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린 따라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라도 만들어 보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론 중에 헤게모니 이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동의하고 문화적으로 감복되지 않으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네. 예, 돈이 만들어낸 집에 권력이 만들어낸 집에는 아무리 그거 가지고 잠시 행정 권력 잡아가지고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누천년간 쌓인 건데 그게 어떻게 뒤집혀요? 다 때려잡지도 못해요, 어차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사회나 문화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 이야기의 세련됨, 이게 이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토대가 제일 약한 나라예요. 민주화는 잘한 나라인데 사실은 이 토대가 되게 약한 나라입니다. 우리 제가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리버럴한 분이 굉장히 약하고요. 우리나라 문학에 그나마 대중문화로 버티고 있지만 엄청 보수적이고요. 문학계가 조금 났었는데 문학은 힘을 잃었고요. 맞아요.
만화계는 옛날부터 때려잡혔고. 네. 그래서 웹툰으로 살아났는데 네. 남은 게 없네 거의. 네. 영화 하나 남았나? 이게 문화를 우습게 보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른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승화시키고 이런 것으로 오래 남겨야 그래야 덜 침식당하고 네.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네. 덜 위험해지고요. 그람시 제가 헤게모니 개념 쓴 게 그람시 진지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네. 기동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세월 좋은 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궁잘맹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진지전 기동전의 분류하고 지금의 진지전 기동전의 분류는 다릅니다. 그때 기동전은 말 그대로 총 들고 싸우는 거였어요. 네. 네. 지금은 총 들고 싸우면 안 돼요. 죽어요 다. 그렇죠. 총도 없어. 지금의 진지전은 땅 파고 들어가 있자가 아니라요. 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의 사이즈를 굉장히 키우고 여기저기 퍼뜨려 놓고 생활화시키자 이런 얘기고 기동전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전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행하는 거고 때로는 막 진짜로 문제의식을 물리적으로 네. 만들어야지 뭔가를. 그런 식으로 진지전 기동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무조건 땅콩만 파고 있을 때도 당연히 아니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시위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네. 기동전의 여러 가지 형식들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진지전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문화적인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물리력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정리하고요. 얘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음 편히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또 봉화마을에 또 많이들 오신다 그러시니까 네. 토요일날 한 30시간 뒤면 보겠네. 네. 그 시간과 노력이 가해진다면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고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아직도 주차장 입구임? 자기 놓고 가지 말라고 전해달래요. 다들 또 그거는 그렇게까지 안 해. 네.